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 직전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 막말까지 했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별말 안 하면서 원전만 못살게 구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뉴스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거와 다름이 아닌 것이죠. 이거 뻥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 중단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끼워 맞춘 거죠. 2018년 3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검토 결과를 산업부에 올립니다. 2년 6개월을 더 운영하고 폐쇄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얼마 후 청와대 보좌관이 원전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면 문 대통령은 1년 전에 조기 폐쇄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지난번엔 약속을 안 지킨다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엔 지켜도 뭐라 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담당 과장이 눈치 없게 2년 6개월을 연장하기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배군구 장관이 너 죽을래 했다는 겁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 지시를 내린 거죠. 역대 많은 장관을 봤지만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장관 입장에선 조기 폐쇄가 절박했던 것 아닐까요? 잠깐만요. 대통령이 조기 폐쇄를 약속했고 외벽에 철근까지 나와 있었다면서요. 아울러 경제성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 폐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부산에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재난이 될 거다. 부산 시민은 머리맡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놔두고 사는 것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이죠.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죠. 검찰의 수사도 정책 자체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의 조작에 있습니다. 즉 2년 6개월 연장해서 왜 즉각 폐쇄로 바뀌었냐는 거죠.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죽을래 소리를 들은 과장은 즉시 폐쇄로 방침을 받고 한수원에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2년 6개월 연장을 얘기했던 한수원은 스텝이 꼬이게 되죠. 외부 용역을 주고 2달 동안 고민을 하는데 몇 차례 평가 기준을 바꾸더니 결국 경제성이 떨어진다. 즉시 폐쇄가 답이다 라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판매 단가를 실제 가격인 60원보다 55원으로 낮게 잡고 가동 중단 시 비용 감소분을 과하게 산정한 겁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들 중에서도 평가가 조작한 줄 알았다면 폐쇄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원전 폐기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주먹북으로 결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감사원 감사도 모자라 검찰까지 나서서 수사를 하는 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대놓고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 조작을 지시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산업부와 한수원이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경제성 평가를 끼워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들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 직전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첩보 영화를 뺨칩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삭제한 거라고 해명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 꼬리 자르기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무리한 원전 폐기로 전기료가 크게 오를 거란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2년까지 미미하고 30년까지 20.9%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 인상됩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2030년까지 83조 원, 2040년까지는 283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 순이익이 몇 조에 달했던 한전과 한수원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죠.
정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옳은 길로 가야죠.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도 원전 폐기 정책을 찬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죠. 그런데도 자꾸 감사원과 검찰이 뒤흔드는 건 뭔가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혀 절대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실행이 적법하고 투명했다면 시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마디 후 갑자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고 회의 뒤엔 참석자 명단도 남기지 않았으며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됐습니다. 드라마 있던 문건은 폐기됐고요. 국민의 찬성도 사실과 다릅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건 40%가량입니다. 그들 또한 개별 사안 모두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능 절대평가나 광화문으로 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왜 안 지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감사원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건 왜일까요? 잘못된 원전 폐쇄 과정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강조했던 공약을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결정을 통해 진행한 건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 지지층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치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어겨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의 사익이나 특정 집단을 위할 때인 거죠. 원전 폐기는 도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았고 국민 여론은 오히려 원전 유지 쪽이 높습니다. 여당은 원전 폐기를 자꾸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데 조 바이든 당선자의 말처럼 과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